자, 이번엔 함수의 대칭과 이동에 대하여 해볼 건데 우선은 이동부터 해봐야겠죠. 일단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xy 좌표계에서 이런 지수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함수의 이동이니까 x축으로 이동을 하던지 y축으로 이동을 하던지 또는 x와 y축 각각 이동하는 방법이 있겠죠. x축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어떻게 바뀌냐면, 예를 들어 이 함수가 x축으로 a만큼 이동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새롭게 생성된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a만큼 이동했으니 여기서 쟤도 a이고 여기서 쟤도 a일 거예요. 간격은 a로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점을 우리가 x, y로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생긴 이 점, 이동한 이 점은 a만큼 이동했으니 x 플러스 a, y 좌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새로운 함수는 이제 x 플러스 a, y를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떠한 좌표에서건 이 좌표에 a만큼 더한 것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y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봤듯이 모든 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x 플러스 a가 y는 fx, 이 fx를 어떻게 하면 연관을 시켜볼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원래 이 함수에서는 이동을 안하고 원래 y는 fx인데 얘는 a만큼 이동을 하면은 왼쪽이 fx 값, y 값과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플러스 a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이 함수 입장에서는 a만큼 덜 간 것과 같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만큼 앞으로 가야지, x축으로 가야지 이 둘이 y값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함수 얘 입장에서는 a만큼 뒤로 가면 fx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이동한 것의 그래프는 y는 fx-a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x축으로 이동하는 것은 y는 fx에서 x축으로 a만큼 이동했다고 합시다. y는 fx-a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y축으로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지수함수와 마찬가지로 존재하고 이번에는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킨다면 이런 형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구간에서 b만큼 동일한 간격으로 y축 방향으로 올라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같은 x 위치에서 b만큼 y 값을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y는 fx에서 b가 추가된, 이게 바로 y축을 b만큼 이동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그래프는 원래 함수 y는 fx에서 y는 fx-a에 플러스
b 이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의 대칭 이동을 생각해 봅시다. 자, y는 fx 마찬가지로 이 함수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수 함수 형태를 빌려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 이동할 수 있는 직선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x축과 y축이 있겠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함수를 요 y의 길이와 똑같이 요 한 점을 잡으면 이 한 점이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 한 점을 잡으면 이 거리만큼 이동할 것이고, 여기 한 점을 잡으면 이 거리만큼 이동을 하겠죠. 따라서 정확히 이 x축에 대하여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대칭인 이런 형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된 함수는 어떻게 적냐? 생각해보면 y 값이 정확하게 마이너스만큼 내려가 있죠. 0에 대해. 그래서 x축의 대칭인 함수는 우리가 단순히 y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y는 fx, 즉 y는 마이너스 fx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y축 대칭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수 함수를 빌려오면, 자, y축 대칭은 자, 이 선을 중심으로 이번엔 어떻게 하냐? 한 점을 잡고 y축에 이 거리만큼 똑같이 옮겨줍니다. x축과 다르지가 않아요. 이 점을 잡고 옮겨줍니다. 이 점을 잡고 옮겨줍니다. 같은 거리만큼. 이 점을 잡고 옮겨주고, 요 점은 지나겠죠. 자, 이번에는 요 점이 그러면은 요로 똑같이 가겠죠. 이 점도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는 요런 형식으로 함수가 생겼네요. 그죠?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 이번에는 x축, 그러니까 처음 함수에서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만큼 반대로 갔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거리만큼 이쪽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x축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x값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y축 대칭 함수는 y는 f-x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종합을 해보면 원점 대칭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점 대칭은 x축에 한번, y축에 한번 대칭한 거니까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y는 f-x,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수원 때 배운 지수 로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로그와 지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고 했죠. 역함수 관계에 있고, 자, 그럼 일단은 가장 쉬운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아까부터 계속 썼지만 이렇게 생겼죠. 단 여러분이 지수로그 풀이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fx 말고 ax라고 쓰겠습니다. ax인데 단 a가 1보다 클 때 지수 로그 함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풀기 전에 봐야 될 건 a의 범위입니다.
얘가 1보다 큰 거냐 아니면은 1보다 작거나 요 두 개를 반드시 확인하고 풀어야 돼요. 일단은 가장 편한 a가 1보다 클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 그러면은 로그 2x 그리고 x축 y축 대칭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아까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했을 때는 이렇게 그렸었죠.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y는 ax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꿨었죠? y는 마이너스 a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이 함수는 x에 넣었죠. y의 마이너스 x. 그냥 이거를 근데 바꿔보면은 a분의 1의 x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까 이 함수를 정의할 때 a가 1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면은 a가 1보다 크다 해서 얘네들을 a로 나눠주면 a는 양수입니다. 1보다 크니까 이게 1의 a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a분의 1은 1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 함수가 결국에 y는 bx, b는 뭐다? b가 1보다 작을 때 결국에는 밑이 1보다 작은 지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a와 a분의 1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y는 2x와 y는 2분의 1x 즉 2-x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할 수 있죠. 2와 2분의 1 잘 봐두셔야 됩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x축 y축 대칭이고 우리가 아까 한 x축 y축 동시에 한 원점 대칭의 경우는 지수 로그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지수 함수의 경우 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생겼죠. 일단 a가 1보다 클 때. 자 그럼 이제 역함수를 생각해 볼 건데 로그죠. 일단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역함수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죠? x와 y의 자리부터 바꿔줍니다. x는 a의 y승. 여기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 x가 되고 로그 a의 y승이 되는데 위에 있는 지수인 y는 내려오겠죠. 로그 a 이렇게 해주면은 로그 a만큼 양변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는 로그 x 로그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로그 a의 x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y는 ax의 역함수가 y는 로그 a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생각을 해보면 어느 한 점을 잡는다고 했을 때 얘를 x, y라고 하면 역함수인 y는 로그 ax 그래프는 y, x를 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a, b면 얘는 b, a를 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래프 개형만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x와 y의 자리가 바뀐 거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프에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했죠. 그런데 완전 동일한 모양으로 x와 y만 뒤바뀌면 되니까 로그의 x는 어떻게 생겼나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지수함수를 그려주고 여기를 y, 여기를 x라고 하면
됩니다. xy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역함수 로그 ax가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아는 다시 xy로 바꿔보겠습니다. x축을 이리로 보내고 y축을 이쪽 방향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잘 보시면 이 축이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 축도 이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히 이 그림이 이 평면이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기하 벡터 안 배우는 분들도 있으니 생각을 해보면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했다고 할 수가 있죠. 이 회전축이 바로 y가 x가 바뀌지 않는, 즉 x는 x, y는, 그러니까 x와 y가 같아지는 지점인 y는 x를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왜냐면 x와 y가 바뀌어도 y는 x 그래프 위에서는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축과 이 축이 위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옮길 거냐? 마찬가지로 중심이 되는 이 부분을 잡고 똑같이 여기를 생각해 줍니다.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대칭이니까 이거를 잘 보시고, 대칭되는 부분 위에 있죠. 마찬가지로 대칭되는 부분 위에 있을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데칼코마니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로그 ax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역함수 문제 중에 자주 나오는 유형인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는 예로 들었을 때 교점이 없죠. 지수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그런데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보면은 교점을 구해야 하거나 교점이 일부를 알려주거나 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위와는 다르게 교점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런 함수가 있고, y는 x에 겹쳐야 되겠죠. 자, 보면은 교점이 두 개가 생겼는데 왜 y는 x 위에 이 교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교점이 생기려면은 일단은 둘이 그래프가 만나야겠죠. 만나야 되는데, 이 함수가 a, b를 지난다면 이 함수는 b, a를 지날 거예요. 모든 점들이 서로 y와 x가 바뀌어서 지날 텐데, 그렇다면 교점이 생기려면 x와 y가 자리를 바뀌어도, 그러니까 x, y를 지난 것과 y, x가 지난 것이 동일하려면 y는 x가 같아져야겠죠. 따라서 이 점에서만 만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 고등학교 수학 내에서니까 y는 x 위에서만 교점이 생긴다고, 뭐 그렇게까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둘 다 증가함수기도 하고, 하여튼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는 y는 x 위에만 교점이 생긴다고 알아두면 되는데,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 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게 나눠보면, 우선은 한 점이나 두 점이 x좌표 또는 y좌표만 줍니다. 예를 들어 1, 뭐다, 3, 뭐다처럼요. 그럼 우리는 y는 x 위에 항상 교점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얘는 1,1이구나, 얘는 3,3이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걸 이용해서 각각 좌표를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거나 하면 될 거고, 두 번째 유형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주거나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점을 1, 모르는 걸로 줬어요. 그런데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라고 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라, 자 일단 직각을 만들고, 얘네 둘이 같겠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왜냐하면 y는 x 위에 있기 때문이죠. y는 x에서 기울기 1이죠. 1이 기울기예요. 그래서 1대 1이므로 양쪽 변이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n이라고 하면 n제곱 플러스 n제곱은 32가 나오겠죠. 그러면 n은 4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를 1,1로 특정할 수 있고 4와 4를 더한 것인 5,5를 지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